그래서 초등 단어도 아주 가끔 수업을 하게 되고, EBS 단어도 거기가 완전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주 가끔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저도 조금,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진짜 눈 감고도 합니다. 수업을 뭐 워낙 많이 해서도 그렇고,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어원을 자료 없이 몇 천 개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 없을걸요? 저도 예전에 어원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항상 프린트를 보면서 했었어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어원이. 자, 그리고 이제 연상법과 기억술의 차이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상법은 이 크루얼 하면은 뭐 그루얼 수가 우리나라 발음과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뭐 좀 연결시키는 거. 에런드 하면 뭐 애가 런도 잘하네 뭐 이렇게. 엊그저께 그 1차 강의하고 나서 다른 어머님께서 이제 문의가 오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연수군가? 그쪽에 이제 여학생,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수업을 했었어요. 그 여학생도, 아니다. 그 여학생인지, 그,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여학생인지 그 다음날 했던 그 베이징 국제학교에 있는 여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거의 학년이 비슷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연상법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좀 하다가 뭐 좀 헷갈렸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친구인데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베이징 국제학교는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여학생. 집을, 어? 이거 이제 수업을 쭉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됐는지 그거 이제 어 제가 레퍼런스 같은 거를 뭐 최근에는 잘 녹음을 안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꺼주셔도 되고요. 그 선생님이신지 학부모님이신지 뭐그 정도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 넘어가서 넘다. 넘어가서 넘다? 음. 이게 시드가 가다야, 어원이. 아, 넘어가서 넘다, 프로펠러 적당한, 해저에서 망설임, 매우 큰 변화, 잘못, 잘못, 네, 질서가 잘못된, 그렇지. 질서 없어 혼란, 혼란. 질서 없어 혼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브의 큰 길, 모델의 겸손, 집에 있는 사건, 반대하는 대항자, 현빈을 납득시키다, 부스, 전화박스, 스펙이 의심스러운 용의자. 오케이. 거의 완벽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중3 단어 그러니까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자 처음부터 쭉 말해봐라 했을 때 한 200개, 300개를 이렇게 쭉 한꺼번에 말하는 거죠. 그 기억력 챔피언들이 뭐랑 같냐면 기억력 챔피언들이 숫자 300개를 한 10분 만에 외우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데 기억력 챔피언들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그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그냥 뭐 어떤 기억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뭐 사전 지식 같은 거, 연습이나 훈련?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수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억력 챔피언들과 원리는 같지만 좀 훨씬 더 뭐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훨씬 더 훌륭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0 점검했고, 그 다음에 14강까지니까 고등학교 1학년 4일은 4, 4, 46, 560단어 점검을 했어요. 모르는 단어는 한 20% 정도 된 것 같고. 어때?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러겠지, 암기법 이렇겠지 좀 상상했던 거 있잖아. 네, 그 상상했던 거랑 어때?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았어? 네, 고마워. 네, 자, 복습 조금 더 하고 내 생각에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고3 단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30개에서 50개 역사사 안녕,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음.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줌 수업을 하고 나서
화요일 날 판교 중학교 1학년, 수요일 날 판교 고등학교 1학년, 얘네들이 지금 매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 베이징 국제 고등학교, 네, 그 학생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피드백을 받았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연세대 출신 기억력 협회 30명 운영하는 사람인데 금고 예수 마지막 12분 5초가 지났을 때 300개를 외웠다. 너무 많아요. 네, 많습니다. 풀릴 때 12분 동안 이 숫자를 순서대로 쫙 외웠다는 거니까 이 사람도 이 숫자를 외운 게 아니라 어떤 장소 위에다가 이 숫자를 올려놨다가 장소를 생각하면서 이 숫자들을 떠올린 거거든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도 단어를 외울 때 기억의 조각들,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요. 기억의 조각, 이미 알고 있는 기억 위에다가 새로운 기억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숫자 외우는 거랑 원리가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단어 암기하는 거랑 숫자 외우는, 숫자 순서 외우는 거랑 뭐가 같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네, 지금 오늘은 다 학부모님이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에는요, 그 선생님들이 좀 훨씬 많으세요. 선생님들이 좀, 뭐, 교습소, 학원, 공부방, 과외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고, 지금 이 방에는 거의 대부분 좀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주목해서 보셔도 괜찮은 게요. 지금 제가 38호점이 부산 4호점이었고, 39호점이 원주, 40호점이 어제 이제 판매가 된 게 은평구 어머님이신데, 이제 39호점, 40호점이 학부모님이세요. 학부모님도 이제 꽤 많이 가져가시니까, 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선생님도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참관하러 오셨던 선생님이시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 초록색 옷 입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제 사립초 아이들. 그 청원초라고 여기 다 사립초고 얘랑 남매고 그다음에 얘네 사촌들 데려와가지고 사촌. 그러니까 친척끼리 친척 4명이 한 1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괜찮은지 한번 쭉 그냥 해볼까? 안 본 상태로. 이니셜, 처음에 패시브. 지금 요 여학생이에요. 불암중학교 2학년 일반 중학교고 이 여학생도 보니까 사립초 나왔더라고요. 수동적 썸, 계산서 합계 indecisive. 여유보다 긴장하지 말고. recognize, 인정하다 appearance, 외모 identical, 동일한 distinguish. 구별하다 여기도 괜찮고. 원래 이제 오면은 복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본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지. 네 extend, 연장하다 product, 상품 ceremony, 의식 offensive, 공격적인 flexibility. 유연성 이 학생은 조금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왜냐면 이제 여기 앞에 했던 거 재점검해가지고 모르는 거를 이제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체크하고 머리 좋은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단어인데요. 얘가 지금 상명초등학교 6학년, 네, 남자인데, 얘도 그 사립초,
아버님이 형제를 데려오셔가지고 제 유튜브 보고 데려오셔가지고 2달인가 단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쭉 종합반 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고3 단어까지 끝났고 이제 그 뒤에 EBS 단어까지는 못했는데 일단 고3 단어까지 해가지고 제가 재점검하는 영상입니다. 치료하다, 피할 수 없다, 감염시키다, 주입시키다, 다치게 하다, 악기, 내부의, 줄이다, 액체, 장수, 유지하다, 최대치, 정상적인, 보통의, 영양의, 장기, 마비시키다, 약사, 그렇죠. 요렇게 이제 까먹은 거 있으면 그거 체크. 그래서 이제 기. 얘네들만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방하다, 막다, 뭐 이런 중. 식으로 이제 집중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쯤 했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100%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3,000명, 4,000명을 아이들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90%는 중학생들 90%는 중학교 2학년 단어부터 모르고 고등학생 90%는 중학교 3학년 단어부터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옆에서 테스트 하다가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테스트, 테스트 한 10개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건 나도 한다. 그 말 꼭 하시거든요. 야, 이건 나도 알아. 이것도 모르냐?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나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7천 단어, 8천 단어 되잖아요.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공부하셨던 거 떠오르니까 야, 이건 나도 아는데 너도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돼버리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단어를 다 알고 단어를 다 모르고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어떠냐면요. 대부분 이만큼 알고 이만큼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르니까 지문에서 봤을 때 모르는 게 한 2개 이상 나오면은 문제 풀기가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한 4개, 5개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정답률이 확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다.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 최상위권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지. 얘네들이 대치동 애들처럼 학원 2개씩 다니고 뭐 숙제를 3시간씩 하고 남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합반 아이들이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만 와가지고 그냥 약간 거의 좀 루스하게 그렇게 해도 좋은 공부법으로 하면 이 정도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중세에 땅콩으로 꿰뚫다 레이디어 발칸 인터뷰를 정지하다 중간에 중세에 땅콩을 꿰뚫다 레이디어 발칸 인터뷰를 정지하다 중간에 중세에 땅콩을 꿰뚫다 레이디어 발칸. 자, 어떤 말 해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수업 과정을 좀 찍은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중지하다 중세에 꿰뚫다 과격한. 오케이. 하루에 1,000단어 가능합니까? 이 여학생은 누구냐면은 그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여기서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다가 콜로라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했던 애예요. 요번 방학 때 그 콜로라도에서 들어왔던 아이랑 그 다음에 미시건에서 들어왔던 아이가 한 7일 정도? 네, 연속으로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천 단어 이렇게 하고 가서 SAT 준비하는 거죠,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평가. 여기 저희 솔루션 가져가신 선생님 중에 그 서초구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이 방식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창일중학교인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단어 부족한 아이들은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은 중학교 단어도 다 못 끝냈잖아요, 얘네들이. 학원 다닌 게 몇 년이에요. 뭐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6년 다녔는데 중학교 1, 2학년 다녀도 못 끝냈어. 그럼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뭐다?
대부분 한 80% 이상이 다 그렇다. 저한테 수업 들으러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들어야 되냐면 단어를 다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냅두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은. 얘는 분당 중학교 1학년인데 얘네들 그 지금 판교에 그 형제도 중학교 1학년 단어부터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 원래 이게 한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게 30만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그 전에 학원을 계속 다녀도 해결이 안 되던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렇고 지금 판교에 있는 그 친구도 그렇고 매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업하는 방식은 저 같은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직강으로 쭈쭈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신다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6천 개, 7천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강씩 외워가지고 한 강 정도씩은 외울 수 있거든요. 한 강씩 외워서 직강을 해주시던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알바생이 하던지 또 엄마들이 또 이렇게 옆에서 아이들 이제 같이 해주셔도 되고 또 학생 스스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 경선식 선생님하고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 설명을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경선식 선생님은 단어 전체를 이용합니다. 심프텀 하면은 심부가 덤, 이 발음 전체를 이용하죠. 저는 이제 그 기억의 조각을 추출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의 발음을 한글 발음에다 끼워 맞추는 거고,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기억의 조각을 추출하는 거고. 근데 이걸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요, 선생님들도, 아, 이게 뭔지, 뭐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뭐가 정확히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한 두세 번 설명을 들어야지, 아,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 연상법을 이용하는 거고, 저는 뭐 연상법도 있고, 어원법도 있고, 소리도 있고, 스펠링도 있다. 그 기억의 조각이기만 하면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기억에서 추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암기할 때는 이 방법이 100% 좋고 이 방법이 다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상법에서 이상한 게 나오고 어원법에서 너무 어렵게 돼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단어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왜? 그러니까 결국에 암기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사람들이 뭐 어원으로 라틴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억술은 일단 1단계 기억을 추출, 2단계 가축법으로 연결, 3단계 의미 기호학.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각각의 해석의 주체가 돼가지고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해독한다. 약간 기호학에서 제가 지금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의 차이는, 요런 차이는 이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이 단어 암기할 때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 중에 300번, 400번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stacle 했을 때 우리가 태클이란 단어는 알고 있기 때문에 태클을 추출해서 태클 같은 장애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 암기하고 자신감을 갖고 또 이제 하루에 몇백 단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아까 그 기억력 챔피언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애도 이제 얼굴이 항상 어두웠던 애예요. 어두웠던 애인데 어, 그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는 좋은 공부법을 써줘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분당 중학교 1학년, 판교 중학교 1학년 얘네들 제가 해보니까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효과도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분석하고 추론하고 창의력.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이 추론 능력인데
요즘에 아까 제가 보던 영상에서도 이제 AI를 이용한 쇼츠 뭐 이런 거 있는데 AI 시대잖아요. 근데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추론을 많이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최고의 학습법이잖아요. 최고의 학습법. 그걸 이용해서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추론으로 암기한다. 연상법이 아니라 추론으로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을 따라하면서 학습하듯이 추론으로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암기의 주체. 얘네들은 누구나 기억수를 타고난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기호학자고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죠. 그 옛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냐? 야, 단어는 너네들이 하는 거야. 단어는 그냥 무조건 반복하면 돼. 심지어 그 스터디 코드 대표, 그 서울대 출신. 그 사람도 이제 자기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반복만 해도 잘 됐지. 암기력 약한 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뭐,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도. 자,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결정적으로 다른 학습법들과 기억술의 차이점을 만드는 건 뭐냐면요. 이런 뭐 전체를 이용하고 부분을 이용하고 연상법을 이용하고 연상 어원을 이용하고 뭐 한글을 발음을 추출하고 기억을 추출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서 그 콜로라도 여학생이 하는 거 보여드렸듯이 하브루트 학습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 하브루트 학습법, 제가 예전에 그 공부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때 영상이나 책 같은 걸 한참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 여전히 쓰고 있는 공부법들이 뭔가 생각해가지고 그걸 지금 영상으로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하브루트 학습법이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누군가 뭐 볼펜 떨어뜨리면 뭐 이렇게 짜증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에서는 서로 엄청나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브루트 학습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브루트 학습법은 안 쓰면 안 되는 거다. 전쟁터에 나갈 때 남들 다 기관총 들고 있는데 혼자 칼 들고 나가는 거랑 같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공부법에 대한 책을 보시면요. 뭐 이런 공부법, 저런 공부법, 뭐,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뭐냐면은 핵심은 두뇌 학습법과 반복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니네 공부법으로 익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학습법 하나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220등 정도였고요. 제 뒤에 앉아 있던 애가 전교 15등인 거였어요. 근데 졸업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제가 전교 14등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얘는 나중에 고3 끝나고 이제 당구장에서 만났는데, 그 인하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인하대. 얘는 머리만 좋았던 애고, 저는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3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메모장에다가 다 압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계속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번 이상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을 거의 다 맞았는데 어 여러 가지 제가 이때 뭐 공부법에 대한 책을 본 건 아니지만 저만의 공부법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자기만의 학습법은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트 학습법, 보고 듣는 수업이 20%고, 뭐 토론했을 때 70%고, 자기가 설명했을 때 95%인데, 이 95% 성과가 나는 이 하브루트 학습법을 세 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세 개를 세 번 돌리느냐면은, 요게 스위칭 효과가 있거든요. 그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보시면은 중간 휴식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암기가 됐다가 한 20분 기다립니다. 또 암기합니다. 20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암기했다가 한 2, 3일 안 해요. 그럼 다 까먹죠? 또 암기했다가 또 2, 3일 안 해요. 다 까먹죠? 근데 전교 1등은 어떻게 하냐면 암기했다가 한 20분 후에 다시 보고
한 20분 후에 다시 보고, 20분 후에 다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암기를 유지하고 시험 칠 때 한 30% 메꿔가지고 이제 전교 1등이 되는 거고, 보통 아이들은 다 까먹고, 다 까먹고, 다 까먹고, 다 까먹고. 이러다가 시험 칠 때 반짝 해가지고 한 70점 맞는 거고, 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단어 암기할 때 하나 외웠고 10개 외웠어. 또 20분을 쉬어. 10개 외웠어. 또 20분을 쉬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1, 2, 3 이거를 스위칭해서 암기할 때는 이 쉬는 시간을 없애주면서 이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복법도 어떤 반복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 예전에 어떤 분들 계셨냐면요. 그 학생 제가 안 받았어요. 예전에 이제 학생이 왔는데 뭐 제가 좀 바쁘니까 잘 못 봐줬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화나셔가지고 전화 거셨는데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단어 반복만 하면 되는 걸 뭐 이런 말씀 하시길래 아 그럼 혼자서 하시라고 한번 8천 개가 아니라 한 80개만 한번 암기해 보시라고. 반복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반복이 있고 굉장히 이 여기 안에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부분은 그냥 반복했냐 안 했냐 이거밖에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어떤 반복을 하느냐가 아까 이제 그 아이들 있잖아요. 이 분당이나 그 판교 아이들. 근데 나쁜 반복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기만 하고 효과가 없는 반복을 해버리는 거고 좋은 반복을 해주면은 약간만 좀 방법을 바꿔서 하면은 굉장히 쉽고 효과가 있는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어, 나이가 많으시면 머리가 나빠진다. 한 50살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뭐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뭐 여기서 압스터클, 태클 같은 장애물, 뭐 수학 푸는 방법, 나라 안의 목적지, 모든 단어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냥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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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떨어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약간 어색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경선식 선생님만큼 어색하진 않죠.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한 90%는 괜찮아요. 근데 한 10%, 20%는 제가 한 것도 좀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여기 90%에 이제, 이게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만이 없죠. 제가 하는 방법에는. 네, 반복에 대해서만 해도 제가 한 2시간 이상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썼었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위대한 반복의 힘, 위대한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썼었죠. 그 책은 아버님이신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암기력이 약해서 힘든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좋은 공부법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이 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애들도 많지. 선생님들은 언어, 외국어, 야, 이건 외국어야. 외국어로 공부해야 돼. 그렇게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처럼 외국어 학습에다가 공부법을 결합시키시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흥미가 없고 암기력이 약하고 뭔가 기초가 부족하고 이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뒤처지게 돼버리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그 책 뭐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책 이미지를 좀 찾아 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일단 요번 주에 했던 아이들 있다가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암기가 쉽다고 하는지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방에서도 했었는데요. 어떤 어머님이 하시다가 저 딴 사람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학생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어머님들은 좀 나이가 있으시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가 이제 여기 있죠. 분당 중학교 얘가 이제 6월 달에 하고 한 9월 달에 또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판교, 부산, 베이징에서 했던 애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도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베이징 국제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중국어 수업 위주로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가 너무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난번에 했던 수업입니다. 지난번에 한 1000단어 정도 점검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 보고 3학년 앞쪽까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찾아봐 드리면 되겠구나. 잠시만요. 잠깐만 보고 계세요. 그 아버님 이어지는 원고 연대 잡으러 가자 고래 살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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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그 교보문고나 예스24에 보면은 그 위대한 반복의 힘 요거 있거든요. 3,600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읽어보시거나 제가 반복에 대해서 뭐 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반복이 쉬운 반복인지 아버님께서 뭐 찾아주셨으니까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빨리 하고 이제 Q&A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은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적용하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래퍼가 가사를 암기한다고 할 때 래퍼가 이제 그 verse를 암기한다고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100번 한다. 뭐 그런 암기는 되겠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요만큼만 해주세요. 요만큼.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고요. 저는 아까 그 웃고 있던 그 초등학생 있잖아요. 얘가 암기도 어려워하고 공부도 싫어하고 진짜 집중도 못하고 이런 애거든요. 얘 어떻게 하냐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제 완전히 맡겨주셔서 잔소리 안 하시니까 얘는 그냥 왔던 거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요 1페이지를 1, 2, 3, 4, 5 이렇게 10번. 그 다음에 2페이지를 10번.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요만큼만 하기 때문에 다시 갔을 때 아이가 이미 기억하고 있을 때 또 보는 효과가 있고요. 했던 걸 바로 또 하니까 아이한테는 좀 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걸 10번 해주면 또 반복을 여러 번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한 번 가고 끝. 이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짧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구간을 10번씩 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10번 가는 시간이랑 이렇게 10번, 이렇게 10번, 이렇게 10번 가는 시간이랑 똑같지만 거기에 들이는 에너지, 거기에서 얻을 그 암기 효과, 이거는 뭐 10배 그 이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진도만 나가는 수업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 계속 써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충분히 다 마스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갔을 때는 소시르의 언어학,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학, 그다음에 기억력 챔피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이론을 제가 단어 암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천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패드인데요. 이게 선생님들에게 지금 350만 원에 제가 판매를 원래 400인데 인터뷰 해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350에 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는 지금 조금 다른 가격 정책으로 드리고 있어요. 새롭게 지금 해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대치 기억 영어 아이패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멜론에 들어간 다음 마이에 들어가서 보관함을 눌러서 아이팟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라고 적힌 부분을 누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7번을 누르면 7번, 11번 누르면 11번 이렇게 눌러서 그러니까 간단한데요. 아이패드에다가 제가 한 6천 개의 음원을 넣어 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콜로라도 그 여학생이 했던 것처럼 하나 듣고 따라하고 하나 듣고 따라하고 하나 듣고 따라하고 세 개가 됐다. 그럼 그 세 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그 구간 반복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invite가 초대하다.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초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여기 이 여자 연습생 아이가 그 엄마랑 오셨었는데 그 엄마가 옆에 이제 매니저처럼 따라오셨었는데 엄마한테 아이패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수업해 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음? 자세, 기쁨, 네, 이게 제가 수업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때 아이패드로 아이랑 같이 수업하고서 이렇게 이제 수업 결과 순상, 어리석은, 독, 보상, 눈물, 영혼, 흔적, 보통의, 두목, 이상한, 원숭이, 배우자, 자존심, 질투, 오솔길. 네, 잘했습니다. 우리 저기 어머님하고 수업을 해봤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랑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 이게 아이패드에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솔직히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기 워낙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딱히 누가 가르쳐 주든지 큰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말도 잘하네. 네, 잘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연습생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요때 이제 중학교 단어를 좀 해봤었는데요. 엄마가 해도 이렇게 잘. 그래서 학원의 입장에서 봤을 지금 어머님들만 계셔가지고 학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보통의 평소에는 종합반, 방학 때는 단과반. 그러니까 종합반은 단어 독해, 문법, 내신 같이 하는 반. 그다음에 방학 때는 이제 단어만 하는 반. 이쪽에 이제 매출이 조금 평소에는 이게 많고 방학 때는 이게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나는 영업인이다 거기 출연했을 때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 한참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치동에서 어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가서 했었는데 3시에서 6시까지 3명, 6시에서 잠깐 밥 먹고 7시에서 10시까지 3명, 하루에 6명씩 가르쳤어요. 하루에 6명씩 가르쳤었는데 그게 이제 예약이 밀려가지고요. 예약이 한 2달인가 3달?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수업 이제 제가 그때는 전화도 못 받았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시면은 한 두 달이나 세 달 후에 수업 들을 수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만큼 그 그때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을 때인데 그만큼 이제 잠재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게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100만 원의 추가 소비냐 이게 왜 단어 수업을 따로 해야 되냐 왜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 돈이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루시죠. 그리고 확인도 안 해보세요, 대부분. 자녀하고 자녀 옆에 앉혀놓고, 야, 너 그 지금 학원에서 뭐 수능 영단어 하고 있다며. 그거 갖고 와봐. 한 10개만 물어보세요. 제대로 다 암기하고 있는지. 거의 다 엉터리로 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추가 소비가 아니라 이거를 하면은 몇 달 만에 몇 천 단어를 다 끝내가지고, 어, 아까 그 사립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초등학생이지만 그리고 대치동처럼 학원을 두세 개 다니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딱 고2, 고3 수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몇 년을 단축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 이 줌 강의를 하고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이제 단과로 해서 30만 원인데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0분 수업 하거든요. 단과로 했을 때. 아니 1부터 5천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해가지고 5천까지 세도 아마 그 숫자만 세도 아마 1시간 반 걸릴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거나 어, 좀 그런 점이 좀 저는 좀 아쉽다. 좀 그거죠. 아니 이거 한 번 해가지고 8천 단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8천까지 숫자 한번 세보시면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외고 중에서 꽤 상위권 외고인데요. 데일외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와서 했었는데 데일외고도 뭐 똑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 중학교 한 3학년 단어부터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뭐였지? 그 어머님도 이제 뭐 물론 마음이 급하신 건 아시겠지만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거 다 못 끝내나요? 그래가지고 아 어머님 저 그러면은 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네. 어머님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이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좋은 공부법이 뭔지 알려주자. 그리고 3년 할 거를 몇 달 만에 점프시키는 기적을 한번 체험시켜주자.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보면요. 잘 암기 못하고 못 따라오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되게 답답한데 물론 이제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기억수를 다 익히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기억수를 다 익히고 있고 추론을 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개발하면서 충분히 재미있게 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부담 안 주는 방법으로 해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씩 도입을 하고 계신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좀 많이 이제 저기 하잖아요. 보수적이시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방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 나눠보면은 선생님들도 아세요. 얘들이 너무 단어를 모른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일일이 막 테스트 해보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눈치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막 중학생인데 저기 지방 애들은 중학생인데 막 초등 단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입하시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제가 이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요. 대치동에서 애들, 초등학교 애들 봤을 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거의 다 막, 뭐, 거기서는 이제 외국 나갔다 온 애들도 있고, 뭐, 학원 2개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 비슷하네? 했는데, 5, 6학년으로 가니까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대치초등학교 앞에서 애들이 제가 이제 뭐, 홍보물 같은 거 나눠주면서 애들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3, 4학년까지는 차이가 없었는데 5, 6학년으로 가면서 고등학교 2, 3학년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데가 그 서울의 노원구의 중계동이거든요. 여기 애들은요, 한 10명 중에 1명? 1명 정도? 나머지는 다 가짜 상위권. 그러니까 교재는 고등학교 2, 3학년 거 하고 있는데 단어 수준은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그리고 제가 집이 의정부 쪽에 있어가지고 의정부 그 학교 앞에 가서도 해봤어요. 거기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거기 애들은 일단 부모님들 마인드가 공부 안 해도 애들 행복할 수 있다. 물론 맞긴 맞는데, 어, 그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학원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학원은 다 다니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단어를 좀 물어봤는데 초등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그러면 영어 학원 아직 안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전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위대한 반복의 힘, 그러니까 공부법을 제가 이제 단어 암기할 때 이용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모든 공부법은 두뇌학습법 아니면은 반복법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그 반복에 대해서 좀 생각하던 거를 써놓은 게 위대한 반복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뇌학습법에는 뭐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한 걸 잘 기억한다. 뭐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더 잘 기억한다. 뭐 그런 두뇌학습법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결합해가지고 공부법을 녹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다른 얘기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쉬는 시간 갖고 뭐 하기보다 그 어머님들께서 뭐 몇 분 안 들어오셨으니까 뭐 예전에는 이런 거 전혀 공개도 안 했었어요. 왜 공개를 안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태클 같은 장애물, 수학 푸는 방법, 뭐 나란의 목적지. 그럼 애가 쫙 외워. 근데 저희 단과 수업이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아이랑 상의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 오시거든요. 왜냐? 애한테 이제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아까 해봤는데 어때? 할 수 있겠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이게 뭐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제 그 애는 거기서 갇혀버리는 거죠. 혹시 제가 이 부산 여자아이가 좀 잘하나? 이 아이가 했던 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테니까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론적으로 뭐 한 10시간 하면 진짜 1000단어가 암기가 가능한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싶다, 뭐 그런, 아,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싶으시다, 뭐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잠깐 해드리려고요. 아까 우리 부산 어머님께서 한번 이 베이징 고등학교 이 친구가 했던 거.
뭐 중학교 2학년 거는 모르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갔고. 근데 얘도 보시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거부터 많이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아이랑 수업할 때처럼 제가 똑같이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요거만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우리 저기, 우리 부산의 모범생 어머님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부끄러워서요, 선생님. 아니, 저 영어 괜찮습니다. 너무 못해, 영어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요게 읽으실 수는 있으시죠? 못 읽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발음 다 알려드릴 잊어버려가지고. 테니까요. 어, 발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 왼쪽 줄,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봐도 네, 되거든요. 제가 네, 지금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네. 100개가 실제로 암기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네, 100개까지는 아니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왼쪽에 있는 거 좀 해가지고, 뭐, 네, 그거를 아이랑 같이 있으신가 보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학생 때보다는 좀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어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 하루 지나면 70%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80% 까먹잖아요. 일주일 후에 80% 정도 기억이 나는지 그거 한번 봐주시면은 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여기 이제 멍크잖아요, 얘가. 천천히 네, 할게요. 네, 멍크니까 멍키를 떠올려 주세요. 기억의 조각, 멍키. 네, 네. 그래서 원숭이 닮은 승려. 원숭이 딱, 닮은 승려. 네. 그 다음에 크래프트인데 요거를 이제 레프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레프트. 그래서 그리고 왼손으로 세공. 왼손으로 세공. 네. 그 다음에 요게 리틀의 최상급이거든요. 네. 리틀, 뭐 적어도, 적은, 더 적은, 뭐 적어도. 그래서 리틀 최상급 적어도. 리틀 최상급 적어도. 네. 요 세 개를 한 번에 쭉 말씀해 보실래요? 승, 원숭이 같은 승려, 왼쪽, 뭐였지? 왼손으로 왼손으로 세공하다. 그 리틀 최상급 최상급 적어도. 적어도. 네. 자, 지금 한 번 하셨죠? 네. 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원숭이 같은 승려, 왼손으로 세공하다. 리틀 최상급 적어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원숭이 같은 승려, 왼손으로 세공하다. 리틀 최상급 적어도. 자, 마지막 한 번 해주세요. 원숭이 같은 승려, 왼손으로 세공하다. 리틀 최상급 적어도. 네, 저희가 이걸 왜 세 번씩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엄청 심플해가지고 간단하게 딱딱딱 떨어지니까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하브루트 학습법을 세 번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디플로머시거든요. 디플로머시. 요거를 여기서 프라블럼을 추출할게요. 프라블럼. 문제 해결 외교. 국, 어, 국제 해결 외교. 나는 문제, 네? 문제. 아, 에? 프라블럼, 문제? 프라블럼. 네. 아, 국제 문제 해결 문제 외교. 외교. 네. 그냥 좀 재미로 해주세요, 재미로. 네. utilize는 여기 lie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음, 이용. 거짓말을 이용. domestic은 뭐 소매, 도매 뭐 이런 말 이제 쓰잖아요. 도매, 네. 판매, 국내. 도매 판매 국내. 자, 요거 세 개를 한번 쭉 해주세요. 국제 문제 외교, 아니, 국제가 아니라 거짓말, 문제 해결 외교. 문제? 아, 문제, 네, 여기서 추출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 외교. 문제 해결 외교. 네, 아, 거짓말을 이용하다. 네, 도매 판매 국내. 네. 자, 다시 한번. 문제 해결 외교, 거짓말을 이용하다. 도매 판매 국내. 네, 다시 한번. 문제 해결 외교, 거짓말을 이용하다. 도매 판매 국내. 네, 잘하셨어요. 오버히얼은 이거 어깨 너머라고 생각해요. 어깨 너머 우연히 듣다. 어깨 너머 우연히 듣다. 마크가 표시하다니까 표시한 것 발언. 표시한 것 발언. 이렇게 긴 기둥 같은 걸 칼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기사 생각해서 신문기사 칼럼.
신문기사 칼럼, 이제 요 세 개를 세 번 해주겠습니다. 시작. 어깨 너머 우연히, 네. 기록, 표시한 걸, 표시한 걸 네. 발언하다. 신문기사 칼럼, 네. 한번, 자, 어깨 너머 우연히 기록한 걸 발언, 신문기사 칼럼. 두 번. 어깨 너머 우연히 기록한 거 발언, 신문기사 칼럼. 네. 잘하셨습니다. 에버가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what을 강조 무엇이든. what을 강조 무엇이든. 그 다음에 able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도거든요. 할 수 없어 불구됨. 응? 할 수 없게 돼서 불구가 아, 됨. 할 수 없어 불구가 된. referee는 여기 free를 추출해가지고 자유로운 주심. 자유로운 주심. 자, 요 세 개를 한번 해주세요. what what을 강조, 강조, what을 강조 무엇이든. 네. 가는, 불, 할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게 돼서 불구가 된. 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주심. 네. 자, 다시 한번. what을 강조 무엇이든 할 수 없게 돼서 불구가 된 자유로운 주심. 다시 한번. what을 강조 무엇이든 할 수 없어 불구가 된 자유로운 주심. 자, 그러면 이제 하브루트 학습법을 세 번 돌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추출하고, 문제 해결하면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외교에 대한 상상 의미를 떠올리게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브루트 학습법을 세 번 돌리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 했는데 제가 세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다 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전체를 다시 돌립니다. 이쪽 음, 왼쪽을 전체 한번 쭉 해봐 주실래요? 처음부터 했던 네, 네, 거대로. 네, 원숭이 같은 승려 왼손으로 세공하다. 리틀 최상급 적어도, 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외교 거짓말을 이용하다. 도매 판매 국내, 어, 어깨 너머 우연히, 그 다음에 기록한 걸 발언, 신문기사 칼럼, what 강조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아서 불가능해서 불구가 된, 자유로운 주심. 네, 잘하셨습니다. 좀 자신감을 좀 찾으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암기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첫 글자를 다 보여주면 애들이 찍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만 가리고서 이렇게 추론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조금씩 추론하기 쉽게. 오, 뜻만 네. 말해주세요. 어, 승려, 네. 세공하다. 최상급 리틀 최상급 뭐였지? 적어도? 네. 적어도. 그 다음에 외교, 이용하다, 국내, 우연히, 발언하다, 칼럼, 이게 칼럼. 네. 신문기사 칼럼. 어, 무엇이든, 네. 이게 불구가 된, 네. 주심.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몇 번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다 가리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뜻 말해 음, 주세요. 승려, 네. 세공하다. 이게 리틀 최상급 뭐였지? 네, 사람마다 잘 암기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리틀 그런 최상급 애들은 뭐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네들만 다시 돌려줄 거예요. 리틀 최상급 아, 적어도. 리틀 네. 적어도. 외교, 이용하다, 국내, 우연히, 기, 기록, 표시한 칼럼, 것을 표시한 것을, 기록. 발언하다. 발언. 네. 맞아. 발언, 네. 칼럼, 강조, 무엇이든, 네. 불구가 된 네. 주심. 네. 자, 그런 다음에 사람마다 암기가 안 되는 애들을 잡아가지고 얘네들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리틀 어, 최상급 적어도 표시한 것 발언. 요걸 세 번 해주세요. 리틀 최상급 적어도 표시한, 어디 갔지? 표시한 표시한 거 것만 발언하다. 발언. 네. 다시 한번. 리틀 최상급 적어도
표시한 것 발언하다. 다시 한번. 리틀 최상급 적어도 표시한 것 발언하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네들만 해서 암기가 안 되는 게 없게끔, 즉, 완벽해지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못 시킨다?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보는데요. 자, 3번이 뭐였죠? 적어도 13번이? 발언하다. 네. 이래서 그 암기가 잘 안 되는 애들을 한 번씩 잡아주고 또 재전공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과학고 다니는 아이들도 제가 했었고 영재고 합격한 아이들 뭐 하나고 합격한 아이들 이런 애들 했었는데 얘네들은요 진짜 좀 짜증날 정도로 왜냐면 제가 수업 한 번 하면은 80만 원이니까 이걸 그래도 뭐 한 두세 번은 해야지 저한테 좀 돈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하루에 와가지고 한 3천 개, 4천 개를 그냥 반복도 필요 없어. 그냥 쫙 하고 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대치동 애들이 그러잖아요. 네 선생님 되게 예의 바르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에이 과외 선생 주제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좋네 하면서 그냥 쭉 빼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하위 1% 있거든요. 진짜 하위 1%. 진짜 누가 봐도 공부 안 되고 진짜 집중 못 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제가 진짜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해도 느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교무실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와라. 뭐 심부름을 시켜셔가지고 진짜 교무실 갔는데 그 성적표 같은 게 쭉 있는 거예요. 성적표. 성적표 같은 게 쭉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뭔가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90점, 88점, 95점, 그 다음에 165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100점, 110점, 120점. 참고로 제 점수는 140점 정도였어요. 이게 봤더니 어, 성적이 아니고요. 이게 IQ였어요, IQ.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애들 IQ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데 얘네들의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법의 위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은 공부법의 위력.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저는 거의 1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 맞긴 맞아요, 사실. 이 원리는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이제 추출하고 이게 뭐 요 작업을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 챔피언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자기들끼리 카드 순서 외우고 자기들끼리 숫자 순서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뭐 경연대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억수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은 10개 중에 2개 모른다. 그럼 그건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7,000개, 8,000개를 만드는 거는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선생님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저기 뭐야 성기홍님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또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조금만 해볼게요. 시간이 좀 늦어져서 한 6개만 해볼게요. 자, 마이크 켜주시고, 네, 마이크 켜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따라하면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크 켜시는 방법을 모르시나 보네. 안 켜지네. 그러면은 좀, 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머님께서, 네네네, 그럴 때 있죠.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야, 너 단어 암기만 3시간 하고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이제 대치동에 그 Be Able to Study 카페로 이제
넣으면서 아, 막 걱정하면서 나가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나갈 때 표정이 되게 밝으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막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러니까 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재밌다는 그거에는 뭐 쉽게 외워지고 또 엄청난 성과를 내고 또 약간 계속해서 분석하고 계속해서 추론하고 약간 그 쉬운 퀴즈 같은, 예, 맞아요. 쉬운 퀴즈를 계속 맞추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자기가 막 100개, 200개를 한 번에 해버리니까 뭐 거기서 재미를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싫기는 했어요. 왜 제가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냐면, 재밌어. 그래, 뭐, 근데 엄마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워딩, 어떤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원학습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경선식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아니, 경선식 선생님 온라인으로 들으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대부분 아마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론을 강의를 시작했고,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담을 오거나 하면은.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 다른 분들 뭐 코멘트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 번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이론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제가 이런 방식을 이제 개발했는지 뭐 자세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전효숙 님께서 뭐 혹시 소감이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채팅도 좋고 뭐 이거 음성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경기님께서 우리 성기홍님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은 100%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한 뭐 50%는 좋아하고 한 70%는 좋아하는데 한 30%는 싫어하고 50%는 좋아하는데 한 50%는 싫어하고 여학생은 좋아하는데 남학생은 싫어하고 그게 이제 경선식 선생님이 좀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뭐 좋다고 하는데 뭐 여학생들은 좀 싫어하고. 근데 호불호가 없이 거의 다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성과를 내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은 손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일 때도 헷갈리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헷갈린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비슷한 단어? 아이들이 나중에 어휘가 늘어나면서 뭘 헷갈리냐면요. 단어가 뭐, 비슷한 단어 뭐가 있을까? 그 발음이나 스펠링이 좀 비슷한 거를 조금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어머님들께서도 예전에 공부하실 때 이제 해보셨겠지만 단어에서 그 약간 좀 다른 부분, 특이한 부분, 뭐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 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 틀리는 게 이거거든요. 커스텀은 관습인데 대부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의상.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근데 이제 C하고 U하고 뭐 다르니까 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나가셨네? 네, 좀, 아이고, 들어오셨네? 좀 늦었죠, 이제. 그러니까 중2가 되면은 늦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1년에 500단어씩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1년에 2000단어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단어도 암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내신에 쫓기는데,
내신 시험 범위를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부교재, 교과서 그러면은요 내신 공부할 때 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 하고 이제 시험 치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방학 때 한번 몰아서 해주세요. 방학 때나 그 내신 그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고2, 고3 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했던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되게 쉽기 때문에 한 30%? 30%가 1등급이에요. 고1 모의고사는. 근데 이제 고2 올라가면서 이게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한 20% 정도가 1등급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한 5%에서 한 10%요 정도가 1등급이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한 4% 정도 나왔나? 그러면은 30%에 빼기 5 하면은 나머지 25%는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1등급 받던 아이들도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도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네, 여유 있으실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항상 쫓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사춘기 지나가지고. 아, 내가 할게. 그리고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미뤄요.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고3 애들 한 10명 했어요. 11월이 시험인데. 그 정도를 미루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실 때 꼭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우리 실습해주신 어머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